네, 오늘 짚어봐야 될 것들 확인하면서 내일을 위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B스타 김난 팀장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죠? 네, 잘 보내고 보냈습니다. 나니까 큰 이슈가 뻥 터졌습니다. 마감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슈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요. 사실 결론만 놓고 보면 뭐 크게 밀려났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장중 변동폭도 한 14포인트 정도 위아래로 약간 오르내리는 모습이었고요. 12시 30분쯤 이렇게 지수가 좀 밀려났을 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전 11시 57분에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발생했다라고 12시 반에 우리 시장에는 속보로 이제 전해져 왔는데 그러면서 지수가 밀려났는데 이 이슈부터 안 챙겨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북한발 리스크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손길을 받았던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이 오늘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출렁했고요. 뭐 이런 상황이 되자 과거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북한의 북자만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밀려나고 했는데 오늘 생각만큼 그렇게 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와 오늘을 좀 비교해볼까 합니다.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지난 2009년도 이때가 2차 핵실험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가 5월 25일이던데요. 2009년도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그날 코스피가 장중에 6.3%나 급락했습니다. 추락했다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주요 아시아국 증시가 1% 내외의 약세를 기록했다는 거, 이거 감안하면 악재를 고스란히 안고 이제 국내 증시가 떨어진 건데 외환 시장도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21원이나 급등하면서 1269원. 이때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였네요. 그때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과 좀 비교해 볼까요? 3차 핵실험이 진행됐다라고 전해진 오늘 주식시장 어땠습니까? 이미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식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고요. 외환시장도 크게 변동은 하진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4원 90전? 그래도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변동성이 컸네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지진,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늘 주식시장 흐름과 마찬가지로 흐름이 보여줬다시피 이렇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다 치고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압박을 하고 나서느냐에 따라서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이 북한발 리스크 어떻게 분석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었던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앞서서 비교를 해주셨는데 2009년도에는 좀 낙폭이 컸었죠.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과 함께 맞물려서 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낙폭이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동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이제 크게 불거져서 갑작스러운 이제 증시의 급락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핵실험 이미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핵실험보다는 오히려 천안함 사태라든지 아니면 금강산 관광객이 총살을 당한다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나왔었을 때 훨씬 더 증시에는 좀 낙폭이 컸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래일상으로 봤었을 때 한 5거래일 만에 어느 정도 좀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그동안 몇 차례 동안 또 봐왔었고 오히려 무디스 같은 그 신용평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은 되어 있었지만 이미 어느 정도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 등급을 올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3차 핵실험 같은 경우에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이런 그 핵실험을 강행을 했다라는 거는 조만간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조만간 우리 증시가 조금은 발목을 잡았던 장애물을 좀 벗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빅텍 스페코 종목들 마감 상황을 좀 보니까 다소 내일까지는 그 여파가 좀 미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분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2시 정도까지 상황만 봤었을 때 상한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다라는 건 내일장에서도 다소 좀 여파는 미칠 가능성이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혹시나 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뭐 압박한다던가 뭐 압박의 수위가 좀 높다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뭐 지수가 뭐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간다던가
뭐 그럴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원래 우리 증시가 이번 주에 아주 분위기 좋은 흐름을 타고 올라가려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쇄되는 선에서 좀 그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소 좀 희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주 낙폭이 크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다소 좀 그 기간 조정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래일상으로는 몇 거래에 걸리진 않고 좀 회복을 할 것 같은데 출렁이다가도 네, 좀 아쉽죠. 곧 회복할 것이다. 예. 오히려 북한발 리스크보다도요, 엔화 가치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미국이 일본 정부를 지지하겠다, 엔화 가치와 관련해서요. 뭐 이런 얘기를 내놓으면서 엔저 현상은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 나타나는데, 이 엔저 관련해서는 어떤 전략을 우리가 세워가봐야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겁니까? 바짝 긴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엔저 기조에 따른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위축이 되어 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산업들이 전방 산업 내에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맥을 못 쳤었고요. 오히려 그 반대되는 내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누렸던 게 사실인데, 이번 주 상당히 굵직한 글로벌 일정들이 좀 빼곡히 있습니다. EU 그 재무장관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G20 그 G20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BOJ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유럽권에서 지금 프랑스 쪽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 그 유럽이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이나 일본이 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눈치 없는 다른 유럽의 기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 독일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조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맞고, 통화 정책을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 룩셈부르크라든지 다른 여타 국가들도 독일의 눈치를 상당히 좀 보고 있는데, 유럽 재무장관 회의 이번에 이제 신임으로 그 총리가 됐던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아무래도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측면보다는 현 기조를 끌고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독일 쪽에서 독일 편에 서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올 것 같고요. BOJ, 일본 중앙은행의 그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자국의 이익을 좀 앞장서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좀 다소 아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그동안 그 통화정책에 관해서 숨죽여 왔었다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주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피해를 봐왔었던 업종들, 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IT 업종들이 한 번쯤 크게 오를 수 있는 그 구간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얼음땡 놀이 이제 자동차 비유하셨는데, 이제 그럼 땡 할 즈음이 다가온다라는 얘기인가요? 땡은 벌써 제가 해드렸고요. 땡은 벌써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랬었나요? 네네, 해드렸었고, 예. 네, 그래서 땡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아직은 다시 얼음을 외칠 시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면 수익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 얘기하다가 이제 환율 시장까지 이제 점검을 쭉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요, 팀장님. 그럼 우리 북한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하지만 이제 이틀 후면 또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외인들의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이제는 좀 환매수가 좀 들어오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모습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은 됐었지만 그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면 우리 국내 증시를 항상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가 또 터지다 보니까 아주 좋아질 분위기에, 잔치집 분위기에 조금 분위기를 망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다소 이번 주간은 좀 관망하는 장세가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이슈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종목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두 번째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주가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는요. 사실 오늘 마감 가격 기준으로 보고 놓으면 뭐 크게 밀려나지 않았잖아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감가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오늘 약보합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0.4% 밀려나면서 11만 1,500원으로 마쳤는데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2월 5일에 이번 달 초쯤에는 11만 6천 원대였던 것이 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이고요. 지난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현대미포조선뿐만이 아니라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팀장님, 조선주도 언제쯤 이게 해가 좀 뜰까요? 아무래도 조선 업황은 사이클이 좀 길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고 나서도 그것이 성과로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 그리고 그 성과로 받았던 그 선박을 인수를 하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업황들 가운데에서도 업황 개선 속도가 가장 느린 쪽이 바로 이 조선 섹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삼성중공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실적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시사점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쪽에 확실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조선사들 가운데에서도 해양 플랜트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거나 혹은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좀 떨어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에도 좋은 그 실적을 내기라 좀 기대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분기 실적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조선 업종을 건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투자 센티멘트가 상당히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냐 혹은 풀리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도 조선 업황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업황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 같지만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삼중바닥이 아니죠. 이중바닥을 형성을 하는지가 지금 관건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지지를 못하고 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고요. 네네. 성과 하락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성과가 한창 하락일 때 그때 그 수주를 받았던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는 이번 분기 혹은 다음 분기에도 그렇게 좋아질 예정은 없다라는 거.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 가운데서도 그래도 현대중공업은 많이 언급됐었고 탑픽으로 이제 꼽히곤 했었는데 그럼 아예 조선주 전체를 그냥 덮어두고 좀 밀어놔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투자한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소 좀 아쉬운 것이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좀 상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섹터입니다. 반드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야 비교적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좀 공략을 하실 때에는 이런 투자 주체들, 매수 력이 있는, 자금력이 있는 투자 주체들이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보유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다소 좀 비중을 줄여놓으셔서 제가 봤었을 땐 3월 말 정도에는 국내 증시가 좀 화끈하게 올라줄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만들어지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더 들 것입니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시각 여전히 부정적이죠. 다음 이슈도 오늘 시작에서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던 종목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시각도 그리 안 좋을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 안에는 한국전력 넣어봤습니다. 계속 밀려나죠? 1월에만 하더라도 뭐 4만 원 안팎까지 올라가나 했는데 더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저희 시간에만 해도 한 전문가께서 한국전력은 올 한 해 2배 이상 수익 낼 수 있다라고 강력 추천을 하기도 했었는데 영 안 갑니다.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팀장님, 한국전력 오늘 2.5% 밀려났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은 흐름입니다. 안 좋은 거 있어요? 한국전력에? 상당히 많이 그동안 선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쉬어가도 너무 나무랄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전력 그 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 870여만 주 들고 있는데 이게 보호 예수 기간이 120일이 지금 풀렸기 때문에 이달부터 벌써 지금 매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까 네네. 마감 시장 보는데 외국계 매도 1위 종목으로 이 한국전력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 이유일까요? 그런 부분하고도 좀 달리 외국계에서도 지난 연말에 배당을 노리고 좀 들어왔었는데 의외로 우리 시장이 내수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가 잘 갈 것 같으니까 네. 바로 연초에 털지를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더 들고 갔었는데 이제는 좀 차익 실현 구간이다. 반대로 수출주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조만간 연출될 것 같다. 이런 움직임에 미리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는 다르게 예금보험공사가 들고 있는 지분 역시도 매물로 좀 출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악재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종합적인 그런 부담으로 겹치면서 계속해서 좀 연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이 가장 올라감에 있어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지난 연말부터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6차 전력 그 계획 수급란이 생각보다 좀 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전기요금을 인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시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차익 실현이 많이 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금 구간은 매도 구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은 이제 약간 손실 구간에 계시다.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두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트렌드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확실히 좀 매도 타임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 대표적으로 뭐 시장이 주춤할 때 부각되는 그런 경기 방어주로 많이 꼽히는 종목인데 한국전력 비롯해서요 음식료주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방어주들이 주춤합니다. 이게 좀 시각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고로 한국전력은 경기 방어주는 아닙니다. 왜요? 벌써 탈피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업종들 흐름을 보면요. 네네.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IT 섹터 업종을 비롯한 이런 수출주들이 하루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 날에는 경기 방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 날엔 상대적으로 그 전날 약세를 기록했던 경기 방어 업종들이 또다시 올라오고 반대로 그 반대급부에 있는 그 수출주들은 또 내려가고 네네. 이런 그 유동성 장세를 계속해서 좀 그 연출을 해왔었는데 한국전력을 보시게 되면 경기 방어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었던 그 날에도 이 종목은 계속해서 내려오기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경기 방어주에서도 탈피를 했다. 네네. 사실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통신주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통신주가 더 이상은 방어주 성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좀 동의를 하시나요? 어느 정도는 좀 동의를 하고요. 과거와는 똑같은 패턴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네네. 근데 그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게 한국전력, 그 다음이 통신업종.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좀 내수, 민감 업종으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민감주, 방어주 딱 2등분해서 놓고 본다면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나요? 시장의 트렌드가? 확실히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고요. 민감 업종 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섹터가 있겠지만 그동안 환율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컸었던 자동차 업종 혹은 자동차 부품 업종 혹은 IT 섹터 내에서도 뭐 디스플레이 업종들 상대적으로 좀 모멘텀이 있고 이번 주에 엔저에 대해서 좀 우려를 나타낼 만한 그 국제 목소리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이런 주간에 반드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상승을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지만 결국에 그 거래소 시장 19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전차 군단이 다시 한번 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 시총 상위 섹터 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보게 되면 경기 방어주 내수주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건설업종이 가자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조선업종, 화학업종 다 좀 주도 업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려서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네. IT 섹터가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상당히 지금 기술적으로 자리가 좋거든요. 결국에 삼성전자도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지수를 좀 끌고 가겠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네. 이제는 또 시각이 바뀝니다. 자동차, IT. 우리 팀장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내일장에서 뭐 공략하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던가 좀 압축시켜 주신다면 어떤 종목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업종은 벌써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리라든지 글로벌 증시 일정들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자동차, 완성차 업종도 상당히 좋고 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던 부품 업종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IT 섹터 내에서 무선 충전기 쪽이라든지 제가 주말에 보니까 애플에서는 스마트워치 그런 것도 나오고 대만 쪽에서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해서 투명 봤어요. 스마트폰을 정말 투명이더라고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연내 확실하게 좀 내보겠다 이렇게 올해 안에? 각오를 다졌는데 예. 기술적으로 조금 상당히 난항은 있으리라 좀 예상이 되지만 어쨌든 그 포부 그러니까 확실히 플랫폼이 다양하게 좀 변화가 되면서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업종은 역시나 IT 쪽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AP 시스템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IT네요. 네네. AP 시스템. 제가 트렌드를 또 저버리기가 좀 그래서 AP 시스템 네. 같은 경우에 AMOLED 장비 업체들인데요. 장비 업체들 상당히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4분기 실적 좋지 못했던 이유가 수주를 받았던 물량조차도 장비 업체들은 장비를 수주를 따내고 나서도 장비가 들어가야지만 매출로 인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지만 차분기 실적은 이미 받아놓은 수주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리라고 예상이 되고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탄력받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주가가요. 2분기 연속 적자가 난 다음에 그 다음 분기 흑자가 날 때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비 업체들 2분기 연속적으로 좀 적자가 났다가 차분기에 흑자가 날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 ICD라든지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다음 분기에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미 받아놓은 수주가 차분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AP 시스템도 그러하고요. 네, 마찬가지고 AP 시스템은 적자까지는 아닌데 보게 되면 테라세미콘이라든지 상당히 실적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 날 주가가 1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적 안 좋은 것은 뻔히 알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빨리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매수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이 계속해서 투자 계획을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2월 말께는 어느 정도 생산에 착수가 들어가야 하반기에 우리가 원하는 전략 핸드폰이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진다는 걸 감안을 하면 2월 안에는 그 투자 계획 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는 업종, 바로 또 IT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 다시 한번은 아니지만 AP 시스템을 공략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시초가도 괜찮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손절가 7,000원, 목표가 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B스타 김난 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 말씀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